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참 어찌 보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뜨겁고 뭐 나무랄 거 하나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인데 국내 증시는 속된 말로 아주 지랄맞은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하락 종목 수가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1000개 이상 뭐 시작부터 그렇게 막 확대가 되더니 오후에는 시장 자체가 또 한 차례 더 저점을 붕괴하면서 하락의 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꽉 채운 음봉으로 또 마감이 되었는데요. 정말 해외 증시랑 비교하면 너무나 개탄스러울 수 없는 이런 국내 시장의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에 순응하고 맞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이러하면 이러한 대로 뭐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저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굉장히 좀 시장이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시장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늘도 뭐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의 색깔 자체가 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은 시장 어떤 시장을 말할까요? 누구나 손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다른 게 아니라 산업이 성장하고 그 산업과 함께 편승해 가면서 이 정직하게 올라가는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판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투기적인 시장에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막 꾸역꾸역 입으려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잘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나에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평소보다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나름대로 이제 개개인의 투자의 스타일이 있고 매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시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 10조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결코 나쁜 시장은 아니다. 돈이 쏠리는 종목군들은 아주 화려하게 비상하는 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대 나쁜 시장은 아닌데 어, 이 두렵다고 이러한 주도주에서 매매를 머뭇거리다 보면은 지금의 시장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대로 다시금 시장에 대한 감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잡고 전략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많이 저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봤는데 연말이 가까울수록 내년에 시장은 정해져 있는 흐름이 몇 개가 이제는 슬슬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 신규 상장주들 엄청난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에서 저는 대단히 나쁜 모습을 조금 보았습니다. 딱 봐서 완전히 개 잡주도 이런 개 잡주의 흐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장 막판에 너무 심하게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올해는 더 이상 신규 상장주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휘날레를 이쪽에서 쳐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거래대금 자체가 거의 1조 9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엄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조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돼서 시간에 매도를 하고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예를 들어서 종배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쪽지 하나가 와가지고 왜 그런 거를 올려서 사람 불안하게 하냐라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제 판단하에 도움이 되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글이 카페에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다시금 이제 재정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잘 준비해서 내년 잘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신고가,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따 좀 확인을 해 보고요.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달리고 있는 섹터, 연속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섹터는 반도체뿐이 없죠. HBM으로 한 해를 잘 울고 먹었던 한미 반도체 이후에 아주 순식간에 3배를 날려버리는 제주 반도체, 그리고 오늘 CXL이라는 키워드를 타고 네오셈이 아주 화려하게 비상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주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요. 뭐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년에 개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부터 이미 대장주는 확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라가게 된다면 네오셈이 확실히 대장주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종목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뭐 찌라시 보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종목군들 찾을 때 이제 이렇게 다 분기보고서 다 들어가서 키워드 이렇게 치면 다트 이런 걸 치시면 여기 다 나오는데 오늘 한국경제에서 5종목의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나와 있는 종목은 코리아 서킷와 일단은 네오셈만 나옵니다. 네오셈은 세계 최초로 이 SSD 관련된 솔라 머시기를 어 상용화를 했고요. 2021년도에 그에 따라서 이미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그게 이제 5세대인데 6세대를 또 개발을 하고 있어서 또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일단은 네오셈이 무조건 대장이라는 거고 오늘 코리아 서키트 저도 두 종목 다 매매하고 네오셈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CXL이라는 거 상용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연구를 지금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중에 뭐 기사 제목에 상용화를 해서 뭐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동이 많이 됐는데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이런 게 2024년 물량 본격 확대 시 가시적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업계에서는 24년도에 뭔가 열릴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SSD가 뭡니까? SSD 사실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그래서 낸드의 부분에 지금 잘하면 좀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SSD에서 뭔가 터진다라고 보는 거죠. 파두라는 종목도 사실 SSD 안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규 상장을 하고 엄청난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이 매출이 3억 나오면서 개박살이 났던 종목이 있습니다. SSD 안에 기술력은 또 파두가 뛰어난데요. 회사가 조금 구려서 회사가 좀 구려가지고 회사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단이 나버린 회사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네오셈을 위주로 종목을 보고 코리아 서킷은 지금 개발 단계다 뭐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저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건요. 회사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다트에서 사업 내용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보통 기업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참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터져줘요. 이런 거는 좀 좋아요.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터져주면 좋은데 유독 홍콩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안 좋고 환율이 뛰었다라는 점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부동산. 오늘 시장이 빠질 때 태형건설, 부도설, 뭐 루모 막 돌았는데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라이브에서도 태형 아크로비스타 뭐 나쁘지 않은데 벌써 부도야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참 말을 많이 했는데 시장은 이것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는데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던지는 걸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 껄끄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헝다 뭐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이슈도 굉장히 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밥 먹고 와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좀 돌았어요. 딱 이 구간에서 내용이 좀 돌면서 막 빠져내려오는데 이거 아니면은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없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뺄 이유는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또 태양건설 루머가 만들어낸 모습이고 그저께 이제 금융감독 금감원에서 말이 있었죠. 뭐 PF 문제 있는 거 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태형이 터져버릴까봐 우려를 하는 거고 태형도 굉장히 큰 건설사인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빠진 겁니다. 어제 증시가 이렇게 또 올라간 거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시장이 완전 갈팡질팡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 보면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또 셌는데요. 400% 올랐습니다. 400%. 패시브 자금이 뭐 들어간다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거는 지금 광기 투기적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기에 미쳐서 봐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 그냥 미쳐서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오킨스 전자, 네오셈 확실히 테마로 갔는데 일단 네오셈이 확실히 대장이다. 라고 보여주고 와이더 플래닛은 내일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우가 오늘 상한가에 간 거고 이러한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종목은 네오셈, LS 머티리얼즈, 와이더 플래닛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자, 요즘 시장 보면 미국 필두로 매일같이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 어제 CPI 지표도 우호적으로 상황이죠. 파월 의장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뭐 당장 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금리를 상당 기간 그냥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산타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한국과 중국 시장만 이런 모양인지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장초반 CPI 발표 예상치 부합에 좀 흔들렸는데 일단 나스닥 100이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박스 돌파하고 지속 우상향 주요 종목군들 양호한 마감인데 국내 증시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죠. 이렇게 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정말로 이런데 빠져버린다. 정말 개탄스럽다 싶어요. 특별한 이유 없는데 자 시장은 최근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반도체의 순환 HBM은 이제 못 가고 온디바이스 AI로 그리고 이쪽도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오늘 새로운 키워드를 시장에선 바란다. CXL로 빠른 순환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로지 에코프로 BM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오늘 어제 추경호 부총리의 고려하지 않는다. 안 한다라고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또 모르죠. 지금 12월 13일인데 사실 이번 주에 해야 이게 유의미한 발표인데 이번 주에 해야 다음 주에 발표하면은 의미가 저는 퇴색돼 버리고 오히려 매매만 더 꼬이게 만듭니다. 안 할 거면 그냥 안 해버리고 안 할 거면 그냥 안 해버려야 연말에 그냥 쭉 빠져서 흔히 말해서 연말 매매 전략을 짰을 때 그냥 권리락 전에 이빠이 나는 돈을 넣고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전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거면 할 거고 말 거면 말 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잠재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정치 쪽에서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할 거면 빨리 해야 되지. 현 시장은 지금 어찌 보면
반도체 키워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본디 투자이고 미래에 불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는 먼 미래를 당겨와서 상승을 시키고 테마화되며 SNS 발달로 인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동시에 발생하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인, 수급 장세와는 또 다른 흐름이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우직한 종목 장세와는 전혀 다른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어렵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도 매매를 엄청 어렵게 최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트렌드는 매번 바뀝니다.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나와 맞지 않을 때는 조심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옷에 맞는 시장, 예를 들어서 올라운드 매매가 가능하면 모를까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도 같이 하고 세력주, 수급주 다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파생 비율이 더 높았죠. 파생 비율이 좀 높았고 주식을 좀 조심조심 보고 있는데, 그냥 키워드 맞춰서 잘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CXL, 전일 삼성전자 CXL 특허 4개 등록 이슈가 있었고, 금일 임팩트 없이 가다가 딱 한 문구죠. 네오셈 제2의 한미 반도체 기대라는 이 뉴스 키워드가 나오면서 거기에 기사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등록하면서 네오셈이 장 막판에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오늘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요. 오늘 CXL 테마가 탄생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저도 이런 의미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꼭 프린트를 해놓고 또 읽고 밑줄도 그어놓고 좀 보고 하는데요. 뭐 기사 잠깐만 보면 임팩트 있는 구간은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HBM 수혜주 한미반도체 1조에서 5조 7천억 5배 뛰었고, 온 디바이스 AI 키워드로 3배가 껑충 올랐다. 그럼 네오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응? 이 내용 아닙니까? 네오셈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응? 이 말을 기사에다 썼기 때문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겠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검사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네오셈은 AI에 빠르게 성장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매출도 늘었다. 60억을 달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 2021년 세계 최초로 5세대 SSD 검사 장비 개발에 상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젠 6세대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뭐 이런 거 내용들. 그다음에 다 글로벌 대기업들 다 하고 있다. 내년도에 시장은 요만큼 커지겠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사를 잘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장중에 기사를 막 읽으면서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뭐 시세라든지 뭐라든지 막 보면서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고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의미 있는 이 이정표를 찍을 기사들은 좀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은, 현재 낸드 시장은 감산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가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죠. 낸드는 감산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은 팩트니까요. 자, 다시 일단은 종목군들 이렇게 3개 키워드는 다 확인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년에 초대박주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네오셈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반도체 섹터 HBM 제가 볼 때는 이젠 재미없겠죠. 온디바이스 AI도 한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고 다시 가던가 해야 되겠죠.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상승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막판 흔히 말하는 넘지 못할 산을 넘긴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곳은 의미가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기현 대표도 사퇴를 하는 등 뭐 이슈도 많았지만은 이해타산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대장주가 정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 정지 기간 동안 나머지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27일 날 국힘 탈퇴하고 신당 창당 준비한다. 이낙연 신당 창당 뭐 관련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모르겠네. 내년 신당 창당 공식화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YBM넷이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넥스트아이 금일 시가 부근에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어서 시가 베팅은 좀 못했고 이후에 YBM넷이 대장 변경이 됐기 때문에 YBM넷은 앞으로 이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셀 기업들 실적 개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아요. 저점 형성이 중요하고 에코프로 BM만 양도세 이슈에 한번 쏠 수도 있으나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에 좀 올라간 거는 중국의 리튬이 오늘도 빠지다가 갑작스럽게 뭐 일제히 전부 다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바람에 좀 그런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버텨야 먹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시장에 뭐가 올까요? 시장에 연속성이 없지만 내년 초 분명 키워드는 존재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도 하나일 것이고, 테슬라 FSD,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며 STO도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오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좀 밀려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제는 감을 다시 확 잡아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기분이. 내일은 만기일입니다. 오늘 변동성을 볼 때 어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의 상승, 금일은 태형건설 부도설의 출렁, 시장의 잠재 호재는 대주주 양도세이며 잠재 악재는 부동산입니다. 이 점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의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전부 다 이런 거죠. 와이더 플래닛 상한가에 뭐 이런 애들 좀 올랐고 전부 다 디텐시아로, 그다음 정치 테마 퀄리타스 반도체를 CXL로 엮었네요. 이건 왜 CXL로 엮었어? 근데 분기보고서가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볼 방법이 없네요. 있네. 뭐가 있긴 있네요. CXL, IP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뭐 있긴 있었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 보면 이건 나스닥입니다. 이 어려운 구간을 나스닥이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죠. 나스닥 시장은 아직 위로 올라가야 될 폭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나스닥 100을 보면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 오늘 거의 종가상 신고가죠. 이때도 지금 종가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올라가면서, 어제 오늘 올라가면서 월봉 종가상 현재 신고가죠. 종가상. 그래서 이 윗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미국 시장이 보여주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이런 구간에서는 이걸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월봉상 쌍봉 나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월봉상 쌍봉 나오는
자리이기도 해서 굉장히 조금 긴장은 하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 부러질 때도 굉장히 크게 부러질 수 있는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의 지금 상승인 거잖아요. 올해 50%가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빠진 거 올해 그만큼 다 끄집어 올렸으니까 이런 점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을 보면 이 볼벤 상단을 돌파하고 이 악성 매물대에서 그냥 시가부터 깨져버리니까 좀 밀렸는데요. 지수가 빠지더라도 지금은 이 박스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더 빠져도 일단은 지지해주고 올라가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해주고 가겠죠. 그렇게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넘기나 흐름을 했는데 여실없이 좀 무너져보면서 코스피 지수 좀 빠졌고 SK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 좀 힘을 모으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 SK하이닉스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봐야 되는데 과거 SK하이닉스를 박스권에서 봤을 때는 이때 구간에서 올라올 때 HBM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생각처럼 잘 안 올라갑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가 힘든 거는요. LG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거인의 어깨에 타라라는 말 제가 종종 쓰는데 이 거인이 안 좋으니까 가겠냐 이거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이며 연말까지 제주주 그 양도세 완화 안 하면 마지막에 떨어지면은 이런 거 권리락 전날 사보는 거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오늘 올라올 때 오전에 좀 올라올 때 숏을 쳐가지고 장 막판에 좀 팔았고 이 구간에서는 좀 여기서 팔았네요. 여기서 숏을 치고 여기서 좀 팔고 15분봉 상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조금 잡아서 시간에 이거는 현물로 잡아서 좀 팔아버리고 일단 내일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에코프로 BM이 뭐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코스닥을 지금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지지 않고 그냥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펀더멘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의미 있게 거래 대금을 터졌던 종목군들 몇 개 보죠. 뭐 또 엔캠도 뭐 당연히 2차전지 다 빠지니까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중기로 본다면 그냥 들고 가버려야 됩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미래 보고 투자하는 거면은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강했던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에 시가가 좀만 더 눌러줬으면은 시가 베팅을 좀 고려를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모형도를 그려놨었는데요 시가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빠졌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냐면 월봉상 기준에서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29만 얼마가 아침에 좀 밀렸을 때 29만 얼마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죠. 12만 9천 원 원저리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살짝 깨고 아침에 훅 빠졌다가 올라오면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 흐름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상 의미 있는 자리를 깨고 마감이 됐잖아요. 내일장 반등을 해서 여기서 저항 맞아버리면은 당분간 재미 없을 수도 있는 종목으로 다시 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6개월 뒤 인수기 때문에 다시 또 쭉 밀려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내일 볼벤은 올라올 것이고 예를 들면 볼벤은 올라올 것이고 시가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이런 볼벤이 저항을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져 버리면 내일은 하락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는 3일선 깨지면은 원래 정석적으로는 잘 안 보는 거예요. 자 카페24도 마찬가지고
잘 가다가 일단 볼벤 깨지고 나서 반등 못하니까 5일선 첫눌림인데 내일 빠지고 뭐 도치 그린다든지 11선 언저리 11선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뭐 체크를 해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2차전지 빼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네페스 아크가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뭐 이건 보고 자시고 할 수도 없이 급등을 해버려서 뭐 좀 그랬고요. 뭐 대응하기도 어려웠죠, 구간상. 자,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슈팅, 그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시가부터 떠서 8%까지 시세를 좀 주면서 아직 살아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음봉 하나 둘 세 개 3음봉 정도 나오면 괜찮은 반등 나온다라고 봐야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음봉 하나 둘 셋 이 구간에서는 음봉이었는데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대장주에서는 나오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상 홀딩스 우 같은 경우도 오늘 3음봉 자리 아닙니까? 3음봉 자리에서 귤적 반등 나온다 듯이 대장주 흐름은 원래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게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XL 테마 좀 보면요, 네오센 같은 경우가 어제 이미 이렇게 좀 올랐었는데 CXL 이슈로 올랐었죠. 어제도 16% 상승 상태에서 오늘 좀 마이너스 보이다가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올랐는데요. 저도 이거를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싸게 잡긴 했는데 잡아서 솔직히 거의 다 팔고 마킹만 남겨놨습니다. 그냥 몇백만 좀 남겨놨는데 훅 올라와서 여기서 고민하다 못 샀네요. 회원님들한테도 엄청 좋은 재료가 나왔다, 이거는 괜찮다 보자 했는데, 와, 여기서 안 보는 수익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상따를 좀 못한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저항의 벽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저항 좀 받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이 초거대 대량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지 좀 봐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게 대주주 지분율하고 자사주 포함하면 거의 60% 가까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잠겨 있죠. 유통 비율이 40%뿐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 종목의 유통 가능 시가총액은 1000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한 바퀴가 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대장주 상이 좀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여기까지도 가겠죠. 갭 뜨면 여기까지 갈 텐데 그 이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오킨스 전자도 바닥에서 좀 상한가에 갔는데, 얘도 가만히 있다가 기사를 빵 띄우면서 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좀 올라가서 이건 뭐 잡고 자시고 할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모양 자체가 그닥썩 좋지 않죠. 엄청 크게 해먹고 박살난 종목이라 올라가더라도 한계는 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오키스 전자는 안 볼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도 오늘 의미 있게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저는 19,000원이 사실은 저항받을 줄 알았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꿈틀꿈틀 대더니 오늘 테마가 그래서 그런가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19,000원 구간을 아주 힘겹게 있다가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내일 뭐 이런 구간이 지지 역할은 해주겠죠. 근데 아무래도 3등주기 때문에 네오셈 위주로 먼저 보고 이 종목도 관찰은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이라는 구간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번 뚫고 눌렸다 빵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갔구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종목도 매매는 했는데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19,700원인가 뭐 이 언저리에서 2만원은 찍어주겠지 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VI 들어가기 한옥가 아래에서 다 팔아버리고, 이 다음에 VI 못 들어가니까 빠졌다가 VI 들어가고
VI죠. 여기가 VI 들어갔고 여기서 한 5% 정도 더 올리고 빠졌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쉬웠고요. 재료의 판단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코리아 서킷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뭐 고영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고영 그리고 뭐 SFA 반도체, 사실 이게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더 많이 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가면 다 비중 줄이고 매도해야 될 종목군들의 순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강력했던 뭐 리노공업도 어제 윗골이 달고 나서 좀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추적은 해봐야죠. 추적은 해놓고 봐야 되고, 오늘 저는 위메이드는 주식 선물 매도를 오늘 좀 해서 이쪽에서 주식 선물 매도로 수익을 좀 많이 냈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갭을 들 때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요. 내일 IT센하고 위메이드가 부산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홀짝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홀짝 매매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죽고, 돼도 재료 소멸로 죽고 해서 이런 점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뭐 움직이긴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고, 기판주계 기가비스라는 종목은 그런대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강하게 올랐던 고영도 AOI, MOI 즉 외장 기판과 내장 기판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AOI 내관 검사의 우리나라 1위는 기가비스입니다. 근데 고영을 갖다가 AOI의 성장이, 산업이, 수주가, 장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위가 기가비스예요. 1위가. 근데 그 기가비스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리포트를 쓴 사람도 괜찮고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어 끄집어 올린 것도 괜찮지만은 팩트는 팩트입니다. 예, 글로벌 2위니까 국내 1위고요. 그런 관점에서 참 요즘 보면은 뭔가 SNS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참 많고요. 오늘 뭐 라이브에서도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도 저도 보고 뭐 이것저것 뭐 참고도 하면서 YIK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찌라시를 만들고 올리는 걸까? 그리고 그 전에 종목군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계속 사놓고 왜 이렇게 기사 나자마자 딱딱딱 올리고 다 팔아먹고 왜 이렇게 관련 없는 회사를 날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NS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정확히 팩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짚고 종목을 봐야 피해를 보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라고 한다.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